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UX, UI 디자이너들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후반부에 이제 그 큰 흐름을 잠깐 봤는데 이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시간 저번 과정 마지막에 봤던 화면이 이 화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UX, UI 디자이너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이게 보통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UX, UI 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UX, UI 프로세스라는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UX, UI 스킬이라는 얘기를 써요.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서비스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보통 기획자 따로, 디자이너 따로, 개발자 따로 이런 식의 프로세스로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이루어졌었는데 어떤 UX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자, 디자이너들도 그냥 제안서에 나와 있는 그 디자인을 표현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기획에 맞는 우리 사용자라든지 어떤 기획 취지에 맞는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사용자는 어떤 걸 요구하는지, 어떤 컬러를 요구하는지, 또는 사용성을 어떻게 편하게 만들 것인지, 자, 이런 기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제 디자인 전에 설계를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획하는 디자이너 또는 뭐 코딩하는 디자이너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바로 디자이너들도 이 디자인 전에 바로 이 UX 설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서비스를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앱 플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요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앱 플랜, 앱 기획 쪽에서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뭐 태스크 분석 및 사용자 분석, 그 다음에 서비스 구분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리서치 부분에서는 자, 유사 카테고리 분석부터 앱 스타일까지 이런 과정들을 보통 디자이너들이 거친다라는 거죠. 이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어떤 식의 과정을 거치는지는 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러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설계가 끝났을 때는 이제 그것을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죠. 자, 최근에 보면 다양한 프로토타입 툴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마블이라든지 뭐 스케치, XD, 뭐 프로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자, 그런 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바로 다 해외에서 나온 툴들이죠. 즉 해외에서는요. 어떤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는요. 우리나라처럼 바로 뭔가를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앱을 만든다기보다는 이 만들기 전에 시제품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시연을 한 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나올 것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 자체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는 편이고요. 국내에서는 결과물에 굉장히 그 중요도를 많이 두죠.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UX, UI 디자인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포토샵을 열어서 바로 디자인한다기보다는 어떤 이러한 디자인 리서치를 거쳐서 이 디자인 리서치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 상에서 이 디자인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 사용성은 좋은지 좋지 않은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툴을 만드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그래픽 툴을 이용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자, 그래픽을 이용한 프로토타입은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알려드린 부분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것들이 다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 뭐 인비전이라는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라이트하게 쓸 수 있는 뭐 마블이라는 그쵸? 마블이라는 이런 프로토타입 툴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먼저 프로토타입을 만들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다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작 전에 미리 어떤 사용성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이제 그래픽으로 만드는 프로토타입 툴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또 종이에다 그리는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먼저 선호를 하는데, 페이퍼 프로토타입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종이에다가 실제 UI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페이퍼에다가 먼저 화면을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 과정이 이 그래픽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보다 더 유리한 점은 뭐냐면 어떤 프로세스를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픽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다 보면요. 일단 시간도 오래 뿐더러 물론 이제 깔끔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약에 수정사항이 나왔을 때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런데 이렇게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빨리빨리 어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정사항이라든지 피드백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페이퍼 프로토타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픽으로 좀 더 디테일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앞쪽에 다시, 자, 그래서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이제 그래픽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 UX, UI 프로세스라는 요 과정은 이제 실제로 디자인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식의 디자인을 할 것이냐, 어떤 사용자 분석을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이고, 어떻게 레이아웃을 짤 것이고, 어떻게 디자인 리서치를 잡아서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BX적인 요소를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하는 이제 제작 전에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원래는 UX, UI 디자이너들은 요 과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UX, UI 디자이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는 UX, UI 디자이너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어떤 기획적인 UX, UI적인 마인드도 가져가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그래픽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보통 얘기를 하기로 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제 UX, UI 프로세스가 끝났다면 그 다음은 바로 실제로 그래픽을 통해서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또는 iOS라든지 또는 모바일 웹이라든지 그런 어떤 모바일 구분에 맞게 어떤 기술로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지, 즉 실무적인 얘기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UX, UI 스킬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UX, UI 스킬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 해상도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어떻게 보면 모바일 앱 UX, UI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해상도라는 부분이에요. 이 해상도라는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아마 이 동영상 강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해상도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요. 이 해상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 동영상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떤 해상도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이번에는 이 모바일 레이아웃이 있겠죠. 이 모바일 레이아웃은 이제 우리가 모바일 웹을 만들 것이냐 또는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만들 것이냐 iOS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레이아웃 설계하는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각 그 레이아웃에 맞는 방식대로 설계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마켓에 올렸을 때 어떤 통과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사용성도 좋아지는 것이죠. 실제로 iOS 같은 경우에는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고 해서 본인들이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에 최대한 맞추지 않으면 이제 앱이 그 마켓에서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바일 레이아웃에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패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앱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 9패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9패치라는 용어를 쓰고, iOS에서는 이거를 스트레칭, 늘어나는 이미지라고 해서 스트레칭이라는 용어를 써요. 하지만 개념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앱 디자인에 있어서, 특히 네이티브 앱 디자인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돼요.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요 9패치 시간만 따로 가져서 동영상자를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가이드. 이 디자인 가이드라는 부분이 실제 실무에서 디자이너들이 가장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런 해상도라든지 레이아웃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디자인 가이드를 만드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강좌, 특히 이 해상도 쪽이랑 이 디자인 가이드는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강좌를 잘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디자인 가이드도 훨씬 효율적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모바일 컬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앱 디자인 할 때 어떤 컬러를 어떻게 주의해서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포맷. 이미지 파일 포맷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뭐 PNG 파일이라든지 GIF, 최근에 새로 나온 APNG 파일까지 앱 디자인을 할 때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최적화시켜서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마켓에다 앱을 올릴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쪽에서 디자인적인 부분만 생각을 했지만 실제 마켓에 올릴 때는요. 어떤 레이아웃이라든지 컬러, 용량 이런 부분이 최적화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을 최적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앱은 그냥 디자인에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든 이런 프로토타입 툴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한 것들이기 때문에 몹쓸 이미지들이 많죠.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떤 이미지 파일 포맷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저장을 하고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 포맷도 별도의 동영상자를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런처 아이콘, 그쵸? 이거는 앱 대표 이미지 또는 런처 아이콘 또는 프로덕트 아이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앱을 실행할 때 하는 아이콘이죠. 즉 앱의 대표 얼굴이 돼요. 그래서 이 비중으로 보자면 앱 디자인과 5대5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아이콘 제작하는 부분도 별도의 동영상자를 준비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그게 왼쪽에 있는 UX UI 프로세스와 오른쪽에 있는 UX UI 스킬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외로 별도로 이제 후반부에는 모바일 웹 퍼블리싱에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제 몇 차시 정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HTML과 CSS, jQuery 모바일을 활용해서 모바일 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